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중요한 건강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냄새를 통해서 말입니다. 62세 김영희 씨는 평생 남들보다 깔끔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한테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괜찮으세요? 김영희 씨는 처음에 무슨 소리냐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시장에서 만난 친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보통은 증상이 많이 진행된 후에 오시는데 김영희 씨는 당뇨병 초기 단계였습니다. 만약 냄새 변화를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은밀하면서도 정확한 건강 신호, 바로 냄새를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와 다른 냄새가 몸에서 날 때, 혹시 내가 아픈 건 아닐까 걱정되셨던 적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62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희 씨는 평생 깔끔하게 생활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본인도 모르게 몸에서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지만 딸이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은 당뇨병 초기 단계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박철수 씨는 최근 3개월 동안 몸에서 암모니아 같은 톡 싸는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일하다 보니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아내가 계속 냄새가 난다고 하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개인 위생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체취를 지니며 이는 유전적 요인과 식습관,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평소와 확연히 다른 냄새가 지속적으로 난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체의 여러 기능들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체취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세심하게 관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와 관리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당뇨병과 관련된 체취 변화. 둘째, 신장 질환이 보내는 냄새 신호. 셋째,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당뇨병의 경우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특징적인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케톤 산증의 증상으로 호흡 시 과일향 냄새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몸에서 당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지방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케톤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 또 다른 특징적인 냄새가 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에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암모니아 냄새나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병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취는 특정한 질병의 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소와 다른 냄새가 지속적으로 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순자 씨는 몸에서 단내가 난다는 가족들의 지적을 받고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건강을 위해 한번 검사해 보자고 권하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행히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을 정상 범위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체취 변화를 통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놓치기 쉬운 질병들입니다. 하지만 체취 변화라는 신호를 통해 조기 진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요? 또한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 예방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자신감을 잃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얻어가시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건강관리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질환별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왜 그런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병과 관련된 채취 변화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우리나라 성인 8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문제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59세 조민호 씨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민호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조민호 씨 옆에 있으면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며 웃어넘겼지만 직장 동료들도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는 냄새가 바로 당뇨병의 신호였습니다. 날숨에서 특이한 과일향이 날 수 있으며 증상은 대개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는 몸에서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지방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케톤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케톤체는 아세톤과 비슷한 성분으로 매니큐어 제거제나 과일이 썩을 때 나는 냄새와 유사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냄새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큼한 냄새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냄새가 지속적으로 난다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감기나 스트레스로 인해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식사를 거르거나 과식을 했을 때,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이런 냄새가 더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64세 이명자 씨는 며느리가 해준 음식이 너무 달다고 투정하던 중 자신의 입에서 단내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당뇨약을 복용하던 남편의 냄새가 옮은 것인가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본인도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 발견으로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도 혈당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신장 질환과 관련된 채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노폐물들이 몸에 쌓이면서 특유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61세 한복남 씨는 최근 6개월 동안 몸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세제 냄새 같다고 생각했는데 샤워를 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땀을 흘리거나 운동을 한 후에는 냄새가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장 질환과 관련된 냄새는 주로 암모니아 냄새나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입니다. 이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요소나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몸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입에서도 쇠맛이나 금속 맛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경우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으로 신장 기능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증은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66세 김순덕 씨는 20년간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최근 들어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나고 몸에서 비린내가 났습니다. 당뇨병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니 단백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약물 치료와 식단 관리를 통해 신장 기능 악화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이런 냄새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몸의 노폐물은 대소변이나 땀, 호흡으로 배출되며 땀과 호흡은 24시간 내내 배출되니 배출 물질에 따라서 독특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혈당이 높아지면 몸에서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호흡이나 땀을 통해 배출되면서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과일이 발효될 때 나는 냄새와 비슷합니다.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 몸에서 배출되어야 할 요소나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혈액에 쌓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땀샘을 통해 배출되면서 암모니아 냄새나 비린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런 냄새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과로, 불규칙한 식습관, 탈수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일시적으로 체취가 변할 수 있습니다. 57세 박영수 씨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3주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몸에서 평소와 다른 시큼한 냄새가 났는데 프로젝트가 끝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는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어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혈당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와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체취 변화는 우리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의 경우 체취 변화와 함께 갈증이 심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며 피로감이 지속되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 체취 변화와 함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다리나 얼굴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빈혈로 인해 쉽게 피로해지고 숨이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혼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몸에서 나는 냄새를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들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의 식사요법이란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 적용 가능한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3세 김정호 씨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식단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아침에는 잡곡밥 반 공기에 나물 반찬과 된장국, 점심에는 현미밥과 생선구이, 저녁에는 적은 양의 밥과 함께 채소 위주의 반찬을 드십니다. 단순당분이 많은 과자나 음료는 피하고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적당량 드시고 계십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각 식사 사이의 간격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8세 이철민 씨는 당뇨병 진단 후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3개월 후부터는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주 5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계시며 일주일에 2회는 근력 운동도 병행하고 계십니다. 운동은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대에 운동을 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으니 본인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건강관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이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60세 한미경 씨는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은 후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덕분에 6개월 후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마시는 것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으며 하루 총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수분 제한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염분 섭취도 줄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염분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65세 박순자 씨는 신장 건강을 위해 김치를 덜 짜게 담그고 국물 요리를 할 때도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드시고 계십니다. 단백질 섭취량 조절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서 걸러내야 할 노폐물이 많아져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먹어도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으니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채취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 위생 관리가 기본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샤워를 하시고 특히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꼼꼼히 씻어주세요. 59세 최영미 씨는 당뇨병 진단 후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매일 저녁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리십니다. 당뇨병 환자는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류 선택도 중요합니다. 통기성이 좋은 천연 섬유 소재의 옷을 입으시고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무 꽉 끼는 옷보다는 여유 있는 옷을 입으셔서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고 신장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2세 이강수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하시고 주 2회는 노인 대학에서 서예를 배우시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거나 불규칙한 수면은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가 권하는 주기에 따라 더 자주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1세 송미란 씨는 매년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혈당과 신장 기능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작년 검진에서 혈당이 약간 높게 나와 생활 습관을 개선했더니 올해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조기 발견과 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신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관심과 도움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본인보다 가족들이 먼저 채취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를 탓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한 관심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69세 김태호 씨는 부인이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병 초기 단계였고 지금은 부인의 세심한 관찰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부부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한 개인 위생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달콤하면서 시큼한 냄새는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고 암모니아 냄새나 비린내는 신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평소와 다른 변화가 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라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늘 들으신 내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정보는 혼자 알고 있기보다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